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반숙팀의 임소영입니다. 정당별 정책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교 사이트 정치가 뭐람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소개. 두 번째, 프로그램 시험 및 설명. 세 번째, 사용 기술 소개 및 코드 설명. 네 번째, 기대 효과 및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가 뭐람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나요? 정치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보시면서 정신없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정치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얼마나 더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정치가 뭐람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특히 정부의 홍수라는 말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 후보자, 정책에 대한 수많은 기사가 발행됩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정책들 간의 비교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정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관심 있는 정당의 기사만 확인할 뿐 다른 정당들의 정책에는 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보의 격차와 편향된 정치 시야를 해결하기 위해 한눈에 정책과 정당을 비교할 수 있는 정치가 뭐란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5월 4주차 정당 지지율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근 2년 동안 정당 지지율이 높은 주요 정당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총 4개의 정당 게시판에서 키워드에 따라 분류된 정보를 나열하려고 합니다. 또 선거철마다 떠오르는 주요 이슈이자 관심사가 되는 안건을 4가지 1. 도시부동산 2. 재정행정 3. 경제일자리 4. 의료복지 및 성평등으로 나눠 해당 핵심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네이버 뉴스 기사를 가져와 정당별로 정책별 차이점 및 공통점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시연이 있겠습니다. 앱.py인데요. 이걸 미리 제가 디버깅 해놨는데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웹페이지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정치가 뭐람이란 뭐람이라는 이따금씩 한데 모아서라는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을 활용한 것인데요. 정당의 정보를 한데 모아서 본다는 뜻과 정치가 뭐람이라는 의문을 가질 정치가 처음인 유권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라는 뜻을 동시에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내려 메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롤을 한 번만 하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간 화면에는 정당별, 안건별 2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당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4가지 주요 정당 탭 아래에 크게 정책 PDF, 논평 브리핑, 보도자료 총 3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었습니다. 또 정당별로 정책 PDF란에는 각 정당 사이트에 있는 정책 PDF를 가져와서 PDF 리더기를 통해 정책 공약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당 모두 정책 PDF를 표현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2개의 항목은 정당별 게시판에서 관련 내용의 데이터를 플라스크를 이용해 받아와서 웹사이트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보도자료, 국민의힘, 논평 브리핑,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탭을 통해 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접할 때 무엇보다 간결함이 중요할 것 같아 정당별 메인 페이지에서는 간결함을 추구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 정당별 탭과 정당 속 게시판 탭을 따로 만들어 쉽고 간편하며 가시성이 좋은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명시하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각 정당 페이지의 배경 색상으로 각 정당의 대표색을 넣어보았습니다. 차례로 마우스를 놓았을 때 호버 효과를 주어 해당 탭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제 안건별 메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안건의 종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갤러리 형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각 안건별 대표 이미지를 누를 경우 이미지가 화면의 가운데로 위치되고 나머지 안건의 이미지들은 선택한 이미지 뒤에 작게 보여지면서 새로 이미지를 누를 때마다 다른 안건의 이미지들도 입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도시부동산 섹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래에 네 섹션으로 분류해 뉴스 기사들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도시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들이 정당에 따라 분류되어 나타나고 텍스트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들을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행정, 경제 일자리, 의료, 복지, 성평등, 나머지 섹션도 마찬가지로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를 만들며 사용한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HTML과 CSS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나타내었고 안건별 메인 페이지에서 동적으로 페이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동적 구현 코드를 간결하게 제작했습니다. 파이썬, 뷰티풀 숲, 리퀘스트를 이용한 웹크롤링으로 네이버 뉴스의 정당, 안건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 해당하는 뉴스 기사 4개의 링크와 제목을 가져오고 정책 게시판 제목에서 원하는 키워드의 유무에 따른 데이터를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결과를 플라스크를 이용해 데이터를 웹사이트 내에 표현했습니다. 웹페이지 크롤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별 페이지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페이지를 크롤링했습니다. 부동산, 경제 등의 안건 키워드를 정하고 각 정당의 이름과 정해둔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 기사 제목과 해당 기사의 링크를 크롤링했습니다. 그리고 정당별 페이지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각 정당의 정책 게시판을 크롤링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과 링크를 가져왔고 논평 브리핑과 보도자료 두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웹사이트에 표현하기 위해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크를 이용해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 웹사이트에 나열했습니다. 상세 코드를 보여드리며 사용한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파이썬의 리퀘스트와 뷰티풀 숲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리퀘스트는 HTTP로 요청을 보내는 모듈이며 request.get으로 HTTP의 주소를 받아온 후 request.txt로 해당 텍스트를 긁어왔습니다. 이때 읽어온 텍스트를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는 객체 구조로 변환하기 위해 뷰티풀 숲을 사용했습니다. 뷰티풀 숲 객체 기능 중 셀렉트 기능을 통해 지정한 CSS 조건과 일치하는 텍스트만을 변환받았습니다. 주로 CSS 조건으로는 클래스 이름이 지정되었고 추가로 해당 클래스의 하위 태그와 속성값을 이용해 데이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웹사이트에 표현하기 위해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행 시 웹사이트가 가동될 app.py에서 크롤링 코드가 담긴 파이썬 파일의 리스트를 render_template 함수를 통해 각 HTML 파일에 전달했습니다. 각 HTML 파일에서는 진자2 템플릿 엔진 형식을 사용해 데이터들을 나열했습니다. 세 번째, 각 안건별 페이지에서는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 정당 플러스 안건의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때 맨 첫 번째 페이지에 기사 10개를 뉴스 기사 제목과 링크를 가져와 나열시켜 한 페이지에서 안건별로 정당 간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관심 있는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 기사 원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문을 이용해 각 정당별 게시판에서 URL 뒷부분이 변하는 형식을 활용해 범위를 설정해 주어 게시판 첫 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게시판에, 즉 동일한 페이지에 논평 브리핑과 보도자료가 같이 올라와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의 말머리로 정보가 구분되어 있어 해당 키워드 유무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if문을 통해 따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아왔고 두 가지 자료가 다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각각의 게시판에서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 나타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가 뭐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정보가 수집되기만 할 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리된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정보를 분류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를 느끼게 했습니다. 저희는 본 사이트 이용자의 타겟층을 총 3가지 성격의 유권자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가 너무 많아 이를 받아들이고 선거에 반영하기 어려워하는 유권자. 둘째, 한 정당의 편향된 시야를 가진 유권자. 셋째,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유권자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유권자에게는 본 사이트가 정보를 분류해주는 역할을, 두 번째 유권자에게는 정당 다양성에 확장된 시야를 주는 역할을, 세 번째 유권자에게는 정치 분야에 대한 시야 확장과 함께 관심도 유발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위 3가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보로 인한 피로감을 더욱 개선시켜줄 것입니다. 정치가 뭐람 사이트의 이러한 효과는 국가 운영의 중심축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사회 참여에 적극적 태도를 야기하는 시너지를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추후 필요한 개선 사항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당별로 게시판 사이트 크롤링 시 국민의힘 게시판의 경우 페이지가 변함에 따라 바뀌는 URL의 특징을 찾지 못해 게시판의 첫 페이지만 크롤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본 사이트의 목적에 맞도록 더욱 다양한 정당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인원과 시간적 한계로 인해 4개의 정당만을 선택해 제작한 점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위 2가지를 더욱 개선하는 것이 반죽팀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반죽팀의 정치가 뭐람 프로젝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